네, 이번에는 그 헬로키티 레스토랑, 예, 그 가끔씩 이제 핫플레이스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요즘 맛집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캐릭터를 사용해서 했던 맛집들이 되게 간간히 있었는데, 국내 캐릭터는 아직까지 제가 정보가 잘 없어서 그런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뽀로로 음식점이라든지 뽀로로 햄버거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있었으면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 퓨전 레스토랑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요즘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 지금도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닌 이제 조금 연령을 높여서 그 20대, 10대, 30대, 10대는 좀 10대는 그때 타겟층을 하기는 좀 쉽지 않죠. 국내 굳이 뭐 캐릭터는 아니지만 10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그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중에 전 떠오르는 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봉구스 밥버거라는 어떤 브랜드를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거기 가셔서 뭐 맛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정확하게 타겟층이 일반 기존의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뭐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거와 달리 밥 버거라는 어떤 좀 아이템을 가지고 그 학교 앞에 대부분 이제 그 위치도 대부분 이제 학교 앞에 있는 뭐 중고등학교 앞에 초등학교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곳에 이제 위치를 해가지고 그 확장을 하고 있죠.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뭐 가격이 아주 싸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첫 번째 합리적이다. 예. 그리고 햄버거나 이런 이제 패스트푸드보다는 이제 밥이라는 어떤 그 국내에서 어떤 그 정서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메뉴들이 이제 그런 어떤 밥 중심의 메뉴들이 많은데 패스트푸드처럼 예, 파는 그런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우선 다이조부 거는 제가 이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면서 그냥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가 압구정동에서 그 쉽게 말해서 핫플레이스라는 압구정동에 그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내나 여러 어떤 인테리어는 굉장히 깔끔하게, 그 다음에 지금같이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각 지역마다 뭐 인도 카레 무슨 뭐 음식점처럼 딱 들어왔을 때 아 마치 내가 동경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도 보시면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어떤 전통 문양도 많이 좀그 벤치마킹을 해서 그 실내 인테리어를 연출을 했고요. 근데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배울 거는 요건 이제 제가 결론을 먼저 짓자면은 결국 이제 실패 사례로 제가 한번 남기고 싶어요. 이유는 어떤 그 기획이나 이런 의도나 이런 것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구성은 퓨전 음식점, 퓨전 레스토랑, 타겟층은 20대, 30대, 오피스 레이디, 그리고 뭐 치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약간 그 떡볶이라든지, 이걸 이제 퓨전 음식처럼 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그런 느낌 나도록 하고, 뭐 고기도 팔고요. 그리고 이제 매장 안에서 다양한 이런 소품을 이제 구매도 할 수 있게끔 연출했는데, 제가 실패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매출이 이 매장의 임대료를 어, 뭐라 그러나요?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그 오시는 고객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고객 만족도 좋았고 오셔서 드시고 가신 분들이 재방문도 굉장히 높았고. 그럼 왜 실패를 했느냐? 여러분이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비주얼만 이미지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30대 오피스 레이디, 그리고 도심에 있는 여성분들. 자, 우선 남성이 배제가 되죠. 남성들이 이런 분위기가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그다음 시키는 메뉴들 답이 나오겠죠. 예, 그분들이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앉아 있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는데, 음식점이라는 게 보통 한 2시간 내외에서 이제 손님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다른 손님이 오시고 또 드시고, 이걸 보통 회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마진이 사실은 음식보다는 술이나 이제 음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피스 레이디 강남에서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음을 하시거나 폭주를 하시는 분들이 없죠. 예, 그게 이유입니다. 간단 명료하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잊고, 그 아무리 좋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개발하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이제 보통 시장 조사를 가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관련돼서는 뭐 뽀로로 테마파크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테마파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갔을 때 가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예전에, 요즘은 이제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어보시거나 문의가 왔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아니면 기획안을 보고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내용의 어떤 디자인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뭐 미끄럼틀이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런 테마파크가 아직까지는 성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무슨 유아동들이 오다 보니까 보호자가 따라오게 되죠. 근데 보호자들이 앉아서 먹고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장 수익 중심의 테마파크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면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거기서 아이들 노는 걸 보고 사진을 찍어주는 것까지는 만족을 하는데, 다시 가라고 그러면은 다시 가기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 부모님들, 그 다음에 그 입장료가 사실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3만원, 4만원짜리 입장료를 내고 한 달에 몇 번을 갈 것인가. 보통 아이가 하나다, 3인 가족, 엄마, 아빠, 물론 부모님들은 입장료 좀 싸죠. 그랬을 때 차라리 10,000원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가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멀리 가지 마시고 동네 근처에 있는 레고 블록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시는 뭐라 그러나요? 레고 블록을 이렇게 사다 놓고 오늘은 요 아이템, 그 다음에 시간 뭐 1시간 반인가요? 뭐 한 1, 2천 원 내고 레고를 갖고서 이렇게 블록을 만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집에 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간단한 음료 정도는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재방문율이 높고 임대료부터 소규모지만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뭐라 그러나 스프린터라 그러나요? 방방, 예, 애들 뛰노는 밑에 천이 있어 스프링 달렸고 방방방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동네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치기장난하고 뛰어놀고 입장료가 얼마였던가요? 한 2,000원, 3,000원 정도 내외, 1시간에서 뭐 2시간이면 3,000원, 가격도 되게 싸죠. 근데 자주 가죠. 물론 아이가 이제 뭐 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갈 일이 없겠지만, 초등학생에서 1학년부터 그 친구가, 그 어린이가 보통 3학년이 될 때까지는 매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이 잘 되는 건 부모님들이 앉아서 커피를 사 마시거나, 예, 그러면서 부가적인 매출도 나오고요. 부모님들과 앉아서 애들 놀 때까지 뭐 합니까? 혼자 이제 스마트폰 보시면서 책 읽으면서 음료수 하나는 사 마시죠.
아이가 뭐 2시간 놀겠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무리하거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앉아서 뭔가 음료나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테마파크를 구성하실 때 이제 저는 다이저보를 하면서 그 같이 옆에서 이제 배웠던 어떤 교훈 원리는 고객의 어떤 생활 패턴을 반드시 그다음에 어떤 음주면 음주의 문화, 놀이면 놀이의 문화를 내가 익히지 않고 그냥 보여줬을 때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테마파크가 되게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믿질 않아요. 왜냐면 잘 된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200평 이상 되는 테마파크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하루에 주말을 빼고 평일에 몇 명의 손님들을 받아야 그 임대료와 직원들 나올까요? 역으로 계산하면 답은 간단하거든요. 겨우겨우 아르바이트 월급 주는데 겨우겨우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그때 뽀로로 테마파크 초창기에 제 아는 분이 거기에 이제 스텝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계획서를 줬는데 제가 반대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힘들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놀이기구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놀이기구 자체는 어린이들이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줬을 때 되게 뭐 즐거움도 많죠. 근데 실제로 왔던 고객들이 과연 몇 번을 재방문을 하고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오느냐. 사실 그때 이제 한참 그 워터파크라든지 그 돈이면 사실 워터파크 가는 게 좀 더 보태서 워터파크 가는 게 낫거든요. 부모님들도 거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좀 뭐 재미도 좀 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대체 상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기획을 하실 때 나는 캐릭터니까 캐릭터 나왔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어떤 놀이 기구들을 만든다. 그거를 즐기러 오는 고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입장 수익으로 모티브를 삼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좀 더 생각을 좀 넓혀서 이들이 재방문을 해서 여기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과연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테마파크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을 오실 때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망원동에 가면 감자탕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캐릭터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낮에도 손님이 많습니다. 보통 감자탕 그러면 이제 술과 감자탕 저녁 시간, 그다음에 식사 시간. 근데 오전에도 손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놀이방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는 놀이방 시설인데 놀이방 시설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플레이타임에 있는 구조물 몇 개 갖다 놓고. 근데 왜 장사가 잘 되느냐?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본인들끼리 어떤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오전 시간에. 그리고 밥을 애들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들은 옆에 앉아있지 않죠. 그때 음식점에서 뛰어노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럼 놀이방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놀이방에서 노는 모습들이 다 모니터로 비춰지고. 예, 간단합니다. 놀이방 규모가 약 한 2평 남짓한 규모에서 한 10명 정도 있는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점프하고 뛰고 아이들끼리 충돌할 수 있는 놀이기가 아니고요. 그냥 올라타서 지나가고 통과하고 올라타서 지나가고 통과하고 그런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문방구 같은 데 앞에 보면 조그마한 코인 넣는 왜 오락기 그런 거 몇 개 갖다 놓고 초등생들은 신기하니까 또 모바일 게임하고는 또 다르니까 감성이 그런 거 갖고 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이조브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한 원리 하나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먹는 문화 이런 테마파크 아니면 뭐 캐릭터 뭐 레스토랑 뭐 이런 유의 것들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 타겟들이 원하는 게 그들의 생활 습성 패턴 시간
문화를 반드시 다시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아무리 좋지만 만족도도 높지만 오히려 장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다. 예, 여기까지 영상 같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